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28쪽의 4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제 항목이죠. 자, 아까 보셨듯이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거기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실 조합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어디로 딱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7번 보시면은 정비계획이 중요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중요하고 한 거죠. 뭐 설계도는 사업마다 다 다르고 몇 평짜리 몇 채 이거 담겨 있는 내용도 많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아셔야죠. 그 중에서 나머지들 중에서도 정비계획과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중요한 거고, 앞에 뭐 기본계획 예정구역, 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다 이제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그다음에요. 안전진단,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다는 거고, 안전진단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셨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확정 발표하면 위치,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시는데, 먼저 1번 문제 보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남은 5번이죠.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그건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른 거 아니죠. 전국이 똑같습니다. 재개발은 강제가입이다.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그건 전국이 똑같다고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정비계획으로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걸 좀 보시죠.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어느 시에 30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 각각의 구역마다 각 한 개씩 30개의 정비계획이 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다는 것은 각 정비사업마다 다르게 정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로 한 예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의 소유 수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는 것 등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은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러니까 좀 추가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기본계획은 10년짜리 시간표죠. 그러니까 어느 시, 이제 인천시 앞으로 10년 동안 150곳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10년짜리 시간표가 기본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이요. 좀 이걸 좀 약간만 바꿔서 보죠. 그러니까 친구 A하고 B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 A는 천안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B는 아산시에 살고 있다고 치죠. 뭐 이리저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A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애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근데 아산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 글쎄, 내가 개수는 안 세봤는데 한 20개 있다는 것 같지? A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 그래. 아산에 초등학교가 2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20개가 한 자리에 20개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나요? 거의 없죠. 아, 초등학교 20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곳곳마다 각각에서 20개가 있다는 거죠. 한 자리에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때? 그러니까 뭐 살기 좋아? 아무튼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뭐가 시끄러. 그러니까 뭐 재건축 사업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에 니네들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산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 글쎄 안 세봤는데 저번에 뭐 시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산에 정비사업을 지금 30개 하고 있다고 그러네. 다시 A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산에 정비사업 30개를 한 자리에서 30개를 해? 그건 아니잖아요. 아산에 정비사업이 30개가 있다는 거는 아산시 전체로 보면 어디에서 30곳이 있다는 거죠. 정비사업이 30개, 정비구역이 30개, 그 하나하나의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이 30개, 그래서 30개의 정비구역, 30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정비계획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A 정비계획은 A 정비구역, A 정비사업에 대한 거고, B, 여기 이제 사람 A, B를 지우고요. 그러니까 B 정비계획은 B 정비구역, B 정비사업에 대한 거고요.
C 정비계획은 C 정비구역, C 정비사업에 대한 거죠. 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한 건, 1년에 1000건, 5000건 뭐 그런갑다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용도지구 조례로 정한다.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집은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다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고개는 한 건마다 다르다. 계획으로 정한다. 아이고 그때 좀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3번, 5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3번, 5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과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관련된 상황들이 어떻게 좀 그려지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정비계획은 한 건의 정비사업, 한 건의 정비구역마다 한 건의 정비계획이 있는 겁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각각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A 정비계획, B 정비계획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전국이 뭐 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마다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명칭 개나리 정비사업 개나리 재개발 진달래 재건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위치와 면적 건건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 몇 제곱미터 그런 것들 나올 거잖아요. 동그라미 3번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어떤 걸 설치할지 그다음에 사업을 언제쯤 할지 그건 건건마다 다른 거죠. 정비계획 건건마다 다르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시죠. 229쪽에 2번 정비법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뭐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합니다.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는 거 빼고요. 그러면은 누가 계획 세워서 올리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올린다 만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경우가 다 다르니까요. 특광시군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따라서 시장구수가 결정하니까 시장구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하니까 그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가 계획 세워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올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러니까 계획을 입안해서 지정 신청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이쪽 구청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필요가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정 신청이라고 하지 않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가 할 때는 지정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지가 요 단어만 빼고 입안해서 결정, 지정한다가 되는 거죠. 구청장은 입안해서 지정 신청.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 지정한다. 특광시군이 한다는 거 아시면 요건 더 아랫사람 없고 요건 아랫사람이 있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비구역 정하는 자는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풀어서 얘기한 게 그 해설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됐고요. 이제 화살표가 그런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 되고요. 다음 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X요.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네 글자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죠. 계속 표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험법이 6개 법이 있죠.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고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개발구역 결정,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 수원평양, 성남평양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요. 저 앞에 표가 있어요.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은 누구라고요? 특광시군, 건축법, 허가는 요건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말단, 시, 군, 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이죠. 그러니까 뭐 기본서에 여러 번 나와 있는 표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토막 끊어서 기본서 토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집 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본서에서 담겨있는 공부하셨던 내용과 문제를 같이 연결하시는 거지 문제집 자체로만 공부하는 건
나중에요. 그러니까 기본서 한 15번, 7번 보시고 문제집 강의도 한 2-3번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본서도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좀 깨졌을 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집만으로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본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 5. 그러니까 뭐 옳은 내용이고 그 중에 뭐 특별한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230쪽이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 수립에서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어디 무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겄어요. 다 하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언제 다 하고 그건 못하지. 그러겠죠. 다시 한 장 앞으로 와서요. 한쪽 앞으로 와서요. 229쪽 보시죠. 229쪽에 그러니까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행정계획 기본 모델이 뭐예요? 절차의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모델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접근해 보면 주민 설명,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결정 절차 넘어가면,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인데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정비계획이잖아요. 이 법에 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그러니까 2번 문제 해설의 제일 아래 있는 절차요. 요 앞에 뭐가 있고요. 주민설명회가 있고 다음에 공람, 지방회 의견, 다음에 협의가 없고 다음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이렇게 빠진 거에 여기다 협의 거친다 X 그렇게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초점 아니고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민설명회가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람이 6글자 뭐예요? 주민의견 청취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요. 이 동네 그러니까 개나리구역 개나리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들 하세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들 하시라고요.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말씀들 안 하세요? 뭐에 대한 의견? 진달래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뭐 의견 없으세요? 의견? 돈 돼? 그거밖에 없죠. 공부하는 우리도 이렇게 죽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정비법은 이런 거고 정비사업은 이런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개나리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 제도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설명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럼 아까 썼던 그대로 시장구수는 지가 이 절차 다 해서 지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한 이유로 지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가 다 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예외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할 때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올리는 거죠. 구청장이 이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위반해서 지정신청 올리면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경우는 구청장이 일선 기관이 일선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구수 지가 해야 되니까 지가 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4번 문제 230쪽에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특별한 단서 규정이고 그 예외 상황을 써야만 해당되는 거고 원칙은 구청장이 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 신청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다 줄여서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이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이 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231쪽에 5절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이제 이 노란 동그라미가 정해지면 그러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생기겠죠. 1번 문제요. 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이용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아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개발법, 개발구역, 그러니까 해설 보시죠. 해설, 동그란 점, 정비구역,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로 해야죠. 그러면 깔끔한 단지로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하고 여기는 도면을 내야 된다. 단지를 지정하고 근데 단지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방으로 단지가 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세워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따라서 깔끔하게 하자가 된다는 거죠. 해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앞 시간 개발법에 했었던 거고요. 단 용도지역 등 바꾸지 말고 그냥 하자. 복잡하게 지구단위계획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개발사업만 하자. 그런 예외가 있다고요. 단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저놈의 취락지구만 나오면 취약해지고 취약이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빼고 동그라미 2번 3번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구역 정해지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5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취락지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개발법에 예외가 있었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같이 아우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은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그러니까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구조 등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4일이 틀렸고요.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비사업, 정비구역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땅으로 정해졌죠. 공익사업 할 곳에 사적인 개발, 마구제비로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사적 개발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관련된 표가 다 충분하게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서를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서에 그 표가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신 그 기억이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한 거죠. 지금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적, 이건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적 개발은 금지되는 겁니다.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쪽에 있는 해설로 232쪽 해설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 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6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도 그다음에 개발구역, 개발법, 개발구역, 개발행위에도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 와서요. 2번 문제 231조 동그라미 5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익사업 하려고 하는 곳이다. 사적개발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5가지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하나로 합치면 5가지가 되죠. 개발법,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중목의 벌채, 식재도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232쪽에 그러니까 6절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업한다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아니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로 뭐 만드는 거고요.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요. 뭐 기억하시겠죠? 정오의 깡충이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재개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칠판 저 앞을 보시죠. 앞에 세 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빨간색 조합, 노란색 조합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요. 족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여기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100명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50명 초과 5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거죠.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쎄 들어보신 적 있죠?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죠. 4분의 3. 100명이면 75명 이상과 그다음에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있죠.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있고 그 차이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주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주택단지 아닌 곳 밖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요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에도 어디 표가 있을 거고요. 233쪽 아래인데 설립인가 요건표가 있는데, 뭐고요? 쎄, 하나, 둘, 셋, 박삼둘이죠. 쎄, 하나, 둘, 셋, 박삼둘입니다. 설립인가 요건의 차이가 있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가 조합원이 되냐의 차이가 있죠. 재개발 공익사업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요? 강제가입. 재건축, 민법족보이죠. 민법이니까 강제가 안 되고 누구만요?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사업할 수 있냐 없냐, 또 그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시점부터가 이제 걸리는 거죠. 주에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먼저 다시 보시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떡 사고 팔 수 있죠.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죠.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사고 팔 수 있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 중에 무슨 땅이면 그 어느 땅이 무슨 땅이면요, 투기과열지구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떡 사고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죠.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비사업 새 아파트 받는 조합원 지위는 사고 팔 수 없다고요.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사고 팔 수 없게 하냐가 되는 거죠.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규제가, 투기가 더 심하니까 재건축 조합원주의 가장 초장 시점, 조합 설립인가 때부터,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때부터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없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투기가 좀 덜하죠. 동호수 확정된 G로는 안 된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주의를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뭐고요? 투건조 개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 그림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워도 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이 차이점 세 가지가 있고, 차이점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일상적인 이제 운영의 내용들이죠. 운영은 이제 다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이죠.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정관.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그 다음에 정관 총회 대의원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이 있죠.
자, 이제 조합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두 문제예요. 조합에서 두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232쪽에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5명이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동 소유자 중에 5명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대부분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빠꾸미들 전문관리업자를 이제 선정해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데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리 해설.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작은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부터 하는 거죠. 기타 이러저러한 조합 설립 준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33쪽에 그러니까 2번 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니까 문제 지금 보니까 숫자네요. 숫자 뭐밖에 없어요. 세 하나 둘 셋 박삼둘이죠. 세 하나 둘 셋 박삼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여기 토지등 소유자는 다 4분의 3이죠. 100명 중에 추진위원회 정오의 깡충 과 51명 그 다음에 조합은 75명 다 75명 75%이죠.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이상 토지소유자의 도움을 받아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공동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조문 다 써져 있고 요약한 표 있고 제일 아래에 세 하나 둘 셋 박삼돌까지 다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234쪽이요. 그러니까 3번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 재개발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냥 정비법에서 그냥 정비사업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으면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 아무튼 구분되는 게 앞에 세 가지 사업의 특성이 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차이점 세 가지가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있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습니다.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전세권자 X요. 지상권자이죠. 지상권자입니다. 전세권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합원 강제가입이다 라고 하는 건 아시는 거죠. 동그라미 4번 100인 이상이면 대원에 두어야 된다가 있고요. 아까 개발법에서는 그 앞내용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이면 대원에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 대원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은 다 투자 목적으로 돈 주는 사람들이 많죠. 집값이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고요. 물론 이제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울 경우에는 재건축 경우 거기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 비율이 7%가 안 돼요. 다 투자 목적으로 해놔서 총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원회가 있어야 어지간한 것을 결정해서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있는 거죠. 4번 문제요. 정비법, 조합원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뭐고요? 투건조개관이죠. 투건조개관, 투기관지구.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인가 후. 대한민국 땅, 낡은 아파트, 조합원주의 다 사고팔 수 있지만 투기관지구에서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 있지만 조합원주의는 사고팔 수 없다. 재건축은 투기가 심하니까 가장 조합원의 초장 시점, 조합 설립인가 때부터 재개발은 투기가 덜하니까 동호수 확정, 관리처분계 인가 전까지는 사고팔 수 있고 그 뒤로는 사고팔 수 없다. 4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주택법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 인가 X형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됐고요. 동그라미 1, 2, 3은 동그라미 1번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일반적인 얘기고 동그라미 5번 투건조 개관이라 하더라도 상소
이혼,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런 경우 등에는 그 투기꾼 아니죠. 팔 수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235쪽이요. 5번. 정비법.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정관이 뭐예요? 조합은 100명. 100명 약속이 정관이죠. 정관입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 그럼 뭘까요? 역시 아까 저것과 비슷한 거죠. 정비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30개, 어느 시에 있는 30개 정비사업 가운데 요 개나리 재개발에만 적용되는 게 정비계획이죠. 그리고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마다, 조합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헌법 복사해서 쓰나요? 각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훈, 각 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관, 각 조합마다 다른 거죠. 정관으로 정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조합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조합마다 다른 거죠. 우리 조합에서는 이렇게 정한다. 라고 하는 게 정관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대원수, 동그라미 2번 대원 선임 방법, 3번 대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동그라미 4번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과 절차, 5번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을 그 아래 있는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해설을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정관으로 정한다. 우리 조합에서는 이렇게 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갖고도 안 보이면 넘어가시고 다시 와서 봤을 때 우리 조합에서는 이렇게 정한다. 동그라미 3번 이 문제가 되겠죠. 의결 정족수의 완화. 지금 조합원 100명, 대의원의 대의원 20명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법으로 정한 기본 의결 정족수가 뭔지 그것도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느 조합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대의원 전체 중에서 2명만 찬성하면 찬성한 걸로 하자. 그러면 그게 조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법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반 넘게 참석해야 되고 11명. 참석자 반 넘게 찬성해야 되고 과반. 그래서 6명. 근데 해야 되는데 그걸 조합에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일을 하자. 8명으로 하자. 10명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건 되지만 2명만 동의하면 한 걸로 결정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화가 틀렸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그 아래 이제 해설로 있죠. 해설이요. 동그라미 3번. 전국 모든 정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지키어 법으로 정한 법정 의결 정족수를 법으로 정한 의결 정족수를 하나하나의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체 약속 정관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 게 대의원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 곱하기 과반, 즉 4분의 1 초과인 거죠. 그걸 완화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고 듣고 나시면 아시고 그런 거죠. 예, 됐습니다. 다음 236쪽이요. 6번 조합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있고요.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에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두 번째,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되기 얼마 전까지 회의 목적, 그 다음에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도 좀 총회 소집이니까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총회 참석, 총회가 성립되기 위한 참석 정족수가 있고 총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있고 아래 표에는 해설 표에는 의결 정족수가 있죠. 의결 정족수의 첫 번째 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초과. 그다음에 어지간한 것들이요. 두 번째 중요한 세 가지는 정관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2분의 1 초과. 세 번째 칸 정관 중에서 중요한 6가지와 기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인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건 더 중요한 거죠. 그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결 출석 정족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6번 문제는 총회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뜻했으면 하겠죠. 아니면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겠죠. 그리고 해설에 있듯이 동그라미 4번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5분의 1 이상.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그 다음에 정관 기재사항 중 40조 1항 6호에 따른 지금 동그라미 4번 해설의 첫째 줄은 5분의 1 이상이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데 두 번 점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 소집하거나 정관 기재사항 중 40조 1항 6호에 따른 조합 임원에 대한 거죠. 니네들 일 제대로 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원이 소집한다. 임원을 혼내기 위한 거는 그거는 더 조금만 갖고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되죠. 10분의 1 이상. 두 번째 점, 총회 개최되기 17일 전까지 이것저것 알려야 된다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된 거고요. 7번 문제, 정부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맞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의 위치, 면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조합은 뭐 어디 조합이다 하는 거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수생이 토주택공사증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 시한테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7번 쭉 보시죠.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하는 게 원칙, 재개발 20인 미만인 소유자. 근데 공적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시장구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사유 8가지에 해당해서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했다고요. 근데 이미 있던 조합이 싫어. 우리 회사는 안 할 때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들이고 우리는 계속 한다.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동방으로 없어지는 거라고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언제요? 나르담이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지정되면 고시한 날 그거 빼고 나면 다 뭐예요? 나르담입니다. 고시일 다음 날에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명칭의 정비사업 조합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국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공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외의 지역 X요. 오피스텔이 뭐예요? 첫째 줄에 오피스텔 아래로 뽑아서서 업무시설 쓰시고요. 오피스 사무실이죠.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은 상업과 업무가 허용되는 곳에 지을 수 있잖아요. 준주거지역 상업,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8번 문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다음 쪽 표를 보시죠. 공익사업 여기 시행자가 정해지면 돈 줄게 콘크리트 비벼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 건설회사를 정할 수가 있죠. 그게 시공자 선정입니다. 근데 시공자 선정이요. 누가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동그라미 1번 해설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시행자가 아니죠. 사업을 책임지는 시행자가 아니고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면 시공자 선정 표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 그 각각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 두 번째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100인이나 찌그만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합 설립인가로 만들어졌죠.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자체 약속,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는 건데요.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자치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공적사유 8가지 시장호수 주공,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들어가게 됐으면 이렇게 8가지 3가지에 해당해서 시행자로 들어오게 됐다.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 후 부정비를 막기 위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아랫줄 그 동네 사람들 토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앞쪽 와서요. 237조 8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인격도 아니고 시행자도 아닌 거죠. 추진회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